이 비녀 반쪽을 가진 사람을 찾아주시오. 제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비녀 조각을 내밀던 사내. 전쟁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날 이후 20년을 그 반쪽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담 여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가집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들판이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곳이었지요. 그 마을 어귀에 박씨성을 가진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준. 나이 23세, 얼굴이 반듯하고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었습니다. 박성준의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방 2칸짜리 초가에 텃밭 한 떼기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는 박성준의 아내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집 오기 전부터 옆집에 살던 처녀가 연화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인을 올렸고 혼인한 지 이제 겨우 2해가 지난 참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썹이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가 가을 하늘처럼 맑은 여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고요해서 그녀가 말을 하면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봄이면 텃밭에 씨를 뿌리고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의 외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미꽃 할머니라 부르던 노인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지만 눈빛만큼은 샛별처럼 맑았습니다. 성준아, 연화야, 이리 앉거라. 할머니는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성준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말이 생각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잊지 마라. 연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봄밤이 아름다웠고 서로의 체온이 따뜻했으니까요. 남원 땅에서 박성준과 연화의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성준은 새벽이면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성준은 언젠가 과거 시험을 보리라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길쌈을 잘했습니다. 그녀가 짠 배는 고르고 촘촘해서 마을 장터에서도 인기가 좋았지요. 연화가 짠 천 한 필이 팔리면 성준은 그 돈으로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두 사람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선빈의 부부는 참 보기 좋아. 가난해도 저렇게 사이좋으니 부럽지 뭐야.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준이 마을 어귀에서 연화를 기다리고 있으면 연화는 멀리서도 그를 알아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느 대궐의 사랑도 부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오랑캐가 또 쳐들어온다더군. 이번엔 규모가 크다는군. 임진년보다 더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장터에서 주막에서 논두렁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원은 조용했습니다. 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으며 연화는 배를 짰습니다. 그 봄, 연화는 남편에게 비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은빛이 나는 작고 소박한 비녀였습니다. 이게 뭐요? 제 어머니 것이었어요. 둘로 나눠서 반쪽씩 가지고 싶어요. 성주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습니다. 왜요? 연화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요.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 가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성주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장장이에게 부탁해 비녀를 정확히 둘로 나눴습니다. 반쪽은 연화가, 반쪽은 성준이 품에 넣었습니다. 이걸 맞추는 날에는 영원히 안 떨어질 거예요.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준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럼 일부러라도 맞추러 와야겠네. 두 사람은 나란히 웃었습니다. 그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관군의 파발마가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관리가 외쳤습니다. 징집령이 내렸다. 마을마다 장정을 차출한다. 삽시간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끌어안았고 노인들은 탄식했습니다. 성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성준. 연화가 성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준 씨. 성준은 연화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 안에 집결지로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흘. 단 사흘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성준은 연화의 손을 잡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두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요. 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기다릴게요. 단 두 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이장이 성준을 찾아왔습니다. 성준아, 내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망치는 자들도 있어. 산속에 숨으면. 성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 어른, 나라가 위태로운데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내가 가면 저 아이 혼자 남겨두는 것 아니냐. 그 말에 성준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장 어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가야 합니다. 이장이 놀란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요. 연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의 할머니가 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할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 연화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모른다. 진짜로 기다려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야. 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라. 네, 엄마 것이다. 연화가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니 안에는 마른 꽃잎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할미꽃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괴로울 때마다 이 꽃을 봐라. 이 꽃도 겨울을 기다려서야 봄에 피는 것이다. 연화는 그 주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성주는 연화에게 품속의 비녀 반쪽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요. 반드시 맞추러 돌아올 거요. 연화도 자신의 반쪽을 꺼내 두 조각을 잠깐 맞추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서 돌아와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주는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연화가 따라왔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성주는 연화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는 웃어 보였습니다. 울지 마요. 연화도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그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성준이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기다려요. 나 금방 올 거요. 성준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성준의 뒷모습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을 때 연화는 품속의 비녀 반쪽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성준이 떠나고 마을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징집에 나간 것은 성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정네들이 대부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홀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낮에는 배를 짰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성준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연화 곁에 늘 있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시집온 복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역시 징집에 나간 복녀는 연화와 처지가 같았습니다. 연화 씨, 밥은 먹었어요? 복녀는 매일 연화의 집을 들렀습니다. 손에는 항상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기도 했고 막 캐온 고구마이기도 했습니다. 저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연화가 사양하면 복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우리 같이 있어요. 복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두 여인은 낮에는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복녀가 물었습니다. 연화 씨는 무섭지 않아요? 혹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연화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어요. 반드시 돌아온다고. 복녀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을 거예요. 두 여인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긴 바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전쟁 소식은 들려왔지만 남편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는 것,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만
바람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연화는 기다렸습니다. 봄이 오면 텃밭에 씨를 뿌리며 기다렸습니다. 여름이면 그늘 아래 배를 짜며 기다렸습니다. 가을이면 추수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겨울이면 화롯불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지났습니다. 그 해 봄, 마을의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북쪽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남편들이 돌아온다. 이제 살 것 같다. 여인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둘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성주는 없었습니다. 복녀의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얼굴에 흉터를 달고 돌아왔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복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래 울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녀 반쪽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즈음 돌아온 한 병사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성준과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준 씨의 부인이 맞습니까? 연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전투에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살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모릅니다. 흩어졌거든요.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 있었군요. 예. 적어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어디서요? 함경도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벌써 몇 달 전 일이라. 병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사가 돌아가고 연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살아 있었다. 그 말 하나가 연화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지금도 살아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연화는 성준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함경도라고 했습니다. 한양을 지나 북쪽으로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복녀가 말렸습니다. 여자 혼자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위험해요. 그래도 가야 해요.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연화는 배를 짜 모은 돈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비녀 반쪽, 그리고 할머니께 받은 할미꽃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닦으며 길 떠나는 연화를 배웅했습니다. 꼭 찾아요. 꼭 데려와요. 고마워요. 잘 있어요. 연화는 걸음을 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북쪽을 향해.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혼자 걷는 여인을 세상은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막에서는 돈을 더 받으려는 주인과 신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길에서는 불량한 무리를 피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산을 넘을 때는 길을 잃어 밤새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었습니다. 혹시 박성준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전라도 남원 출신 선비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양에서도 물었고 개성에서도 물었습니다. 그림 같은 도시들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연화의 눈에는 오직 남편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함경도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추워져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전쟁통에 다친 군인들을 우리 마을 절에서 돌봤지. 거기 가보게나. 연화는 뛰다시피 절로 올라갔습니다. 절에 스님이 나왔습니다.
전라도 남원 출신 선비요. 기억은 나는데 부상이 심했지. 정신도 잠깐 잃었고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 계세요? 거기서 몸을 회복하고 떠났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향으로요? 언제요? 한 달쯤 됐나? 이미 떠났지.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엇갈렸습니다. 연화는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남원에 돌아왔을 때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숨을 참으며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복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화 씨,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성준 씨가 돌아왔나요? 복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왔었어요. 왔었다고요? 2달 전에 왔었어요. 그런데 연화 씨가 없으니까 북쪽으로 찾으러 갔어요. 연화 씨를 찾아서. 연화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찾으러 북쪽으로 갔고 자신은 남편을 찾아 북쪽에 갔다가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엇갈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아요? 함경도라고 했어요. 연화 씨가 간 방향으로. 두 사람은 같은 곳을 향해 각자 떠났다가 서로 엇갈리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프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시 가야겠어요. 복녀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 씨, 괜찮아요.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연화는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준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생원이라고 불리는 나이가 50은 넘어 보이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박성준의 처되시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생원은 집 안을 둘러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집이다요? 전쟁통에도 이것밖에 안 남았소. 연화는 불쾌했지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성준 씨와는 어떤 관계신지요? 박 씨 집안 어른이라오. 성준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가 이 집안을 돌봐야겠소. 연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며 텃밭이며 이제 내가 관리하겠소. 남편도 없는 여자 혼자 어떻게 하겠소.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준 씨는 살아 있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 말을 언제까지 믿겠소. 전쟁이 끝난 지 이미 몇 달이요. 살았다면 진즉 돌아왔겠지.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박생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계집 혼자 북쪽까지 갔단 말이오? 뭘 봤다고 그리 확신하오? 연화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생원이 돌아간 뒤 복녀가 달려왔습니다. 연화 씨, 저 사람 조심해요.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성준 씨 집을 탐낸다는 말이 있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빨리 성준 씨를 찾아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박생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관아에도 들락거렸습니다. 며칠 뒤 이장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연화야, 박생원이 관아에 신고를 했다는구나. 무슨 신고요? 성준이가 전쟁에서 이미 죽었다는 증언을 했다는구나. 같은 부대 사람을 데려왔다는데 사망 확인을 받으려는 것 같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입니다. 나도 알지. 하지만 박생원이 증인을 세웠다면 관아에서는 연화에게 출두하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성준이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면 그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족인 박생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화는 집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생원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헛된 기다림을 하고 있소. 불쌍한 일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측은함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내가 만난 것은 흔적뿐이었고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비녀 반쪽을 꺼내 보았습니다. 반쪽짜리 비녀. 짝이 없는 반쪽. 이것이 아직도 짝을 기다리고 있다면 성준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연화는 믿었습니다. 관아 출두 날이 다가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섰을 때 연화는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처지인지 깨달았습니다. 박생원 옆에는 2명의 증인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사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성준과 같은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오. 원님이 물었습니다. 박성준이 사망했음을 확인하는가? 사내들 중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투 중에 화살을 맞고 강에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는 직접 함경도까지 가서 남편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았는가? 연화의 입이 잠시 굳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었던 절의 스님이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지 않소. 박생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보시다시피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판단을 미루겠소. 하지만 30일 안에 박성준이 생존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망으로 처리할 것이요. 30일. 연화는 관아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녀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연화 씨, 괜찮아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일 안에 성준 씨를 찾지 못하면 이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차갑고 세찬 빗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창호지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진 돈도 다 떨어져 갔습니다.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30일 안에 함경도까지 갔다가 성준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비녀 반쪽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할머니. 그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니라. 연화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엇갈렸습니다. 어디까지가 기다리는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품속에 할미꽃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마른 할미꽃이 손바닥 위에 올려졌습니다. 겨울을 기다려야 봄에 피는 꽃. 연화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절에서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어. 그런데 오다가 한양에서 어떤 선비에게 신세를 졌다는 말을 하더군. 연화는 그 말을 흘려들었었습니다. 한양의 선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성준이 언젠가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아는 선비가 하나 있다고. 과거 공부를 할 때 잠깐 인연이 있었다고. 이름이 뭐였더라? 연화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진사. 한양 북촌에 산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다시 올라갈 힘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다릅니다. 한양은 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복녀를 찾아갔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복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성준 씨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어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받아요. 남편이 군에서 받은 포상금 일부예요. 이거면 한양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복녀가 연화의 손에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기억나요? 처음에 내가 물었잖아요. 무섭지 않냐고. 그때 연화 씨가 뭐라고 했어요? 연화는 기억했습니다. 무서워도 믿는다고 했지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연화 씨한테서. 그러니까 받아요.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갚을게요. 성준 씨 데리고 돌아오면 갚은 거예요. 연화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한양 북촌. 연화는 골목을 헤매며 최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진사 댁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지나는 사람에게 몇 번을 물은 끝에 기와지붕이 얌전한 집 한 채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비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라도 남원에서 왔습니다. 박성준의 처입니다. 최진사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노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50대쯤 되어 보이는 선비가 나왔습니다. 성품이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준의 처라 하셨소?
예. 성준 씨의 행방을 혹시 아실까 해서요. 최 진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연화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랑채에 마주 앉은 최 진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준이가 여기 왔었소.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언제요? 2달 전이요. 전쟁 중에 다쳐서 몸이 많이 상했더이다. 여기서 1달 정도 쉬었소.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최 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연화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진사 어른, 제발 말씀해 주세요. 성준이가 기억을 잃었소. 연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쟁 중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세세한 기억들이 지워진 것 같소. 남원에 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못 하더이다. 연화는 2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소.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 있소.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최 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리 따라오시오. 뒤뜰로 나가자 작은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최 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준, 손님이 오셨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야위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눈 밑이 깊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연화가 20년 꿈에서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성준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설다는 듯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오? 그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원에서 왔어요. 성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원. 연화는 천천히 품속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오래된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성준은 그것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처럼 몸에 밴 손짓으로. 품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비녀 반쪽이었습니다. 연화의 것과 똑같이 빛이 바랜 반쪽짜리 비녀. 성준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연화도 걸었습니다.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2 개의 반쪽이 맞닿는 순간. 딱. 소리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목이 메었습니다. 연화. 그 이름 하나. 20년 만에 불리는 이름. 연화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래전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세게. 2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뜰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한참 뒤 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기다렸지? 연화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믿었으니까. 성주는 연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안 떨어질 거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성준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남원에 전해지자 박생원은 감히 더 이상 주장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도 사망 처리를 취소했습니다. 박생원이 세운 거짓 증인들은 결국 허위 증언이 밝혀져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박생원 역시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로 관아에서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마을을 떠났고 그 뒤로 남원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원 마을 어귀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성준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늘었고 연화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처음 혼인하던 날처럼. 손자 하나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화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된 비녀. 이게 뭐예요, 할머니? 옛날에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할머니한테 준 것이란다. 아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왜요? 연화는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쪽이 있으면 언제고 꼭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봄바람이 비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두렵고 외롭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야 합니다. 연화가 남편을 찾은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비녀가 짝을 찾아 하나가 되듯 진심은 언제고 진심을 찾아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